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남원 서문교회 서인석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리산자락의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서울에 또 한국을 대표하는 이 선대문교회 성도님들 또 청소년 형제 자매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었다는 데에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교회를 생각하면 송찬원 제님과 또 엠마오 성경학교 그 교제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최종 선생님께서 저희 모임에 방문하셔서 연대기 성경 공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또 교회적으로 그 연대기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마다 참 서대문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교육 시간인데 사실 주 강사는 저희 아내된 기선주 자매고, 저는 열심히 우리 자매가 잘할 수 있도록 외조를 하고 있는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자매가 이 한 시간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에피타이저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살고 있는 남원의 전경인데요. 지금 이만큼의 이 정도의 광활루가 있거든요. 광활루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광활루 바로 옆에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하여튼 광활루 옆에 저희가 살고 있고요. 하여튼 남원하면은 이렇게 광활루로 유명하죠. 충향이의 고장. 또 도시의 캐치프레이즈가 사랑의 도시 남원이에요. 그래서 성교육 강사로서 살기 딱 알맞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원 서문교회는 85년대에서 30년이 이제 막 됐고요. 한 150 정도의 성도가 모여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저희 어머니고, 저희 자녀들이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세 아이의 엄마 아빠입니다. 저는 남원의료원의 내과 과정으로서 대부분 남원이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매년 겨울이면 창조과학 스쿨이 열리는 거 혹시 아십니까? 서대문교회에서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수년간 우리 김종만님의 그 지도 아래 우리 학생들에게 창조과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초기 때부터 저와 자매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과학 스쿨의 특강으로서 자매에게 성교육을 부탁을 해서 그 성교육 특강을 한 이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자매가 성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 저는 옆에서 열심히 잘 돕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의 이 첫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첫 모습. 아마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바라본 이 갓난아이의 모습이 기억하는 첫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처음 시작은 어디일까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엄마 뱃속에 이런 태아의 모습으로 있었겠죠. 근데 더 시간을 거슬리면 나의 첫 시작점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수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정 과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짧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수정 과정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중요한데 수정 과정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무슨 명령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과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인생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 수정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참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수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성관계를 맺고 그래서 자녀를 맺고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최초의 성교육 교사가 누구였을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막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들을 설명해 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또 관계를 맺고 자녀를 맺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것이고 굉장히 소중하고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수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렵게 표현이 됐지만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는 과정이 수정이겠죠. 이런 아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는 과정, 수정 과정이 일어나야만이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고,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난자와 정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간략하게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 정자는 어떤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까? 동물들 가운데 올챙이를 많이 닮았죠. 아주 날씬하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잘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난자는 아주 크기가 정자에 비해서 크고 또 안에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난자에게 움직일 수 있는 꼬리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실제로 난자와 정자의 모습을 보시면 아주 큰 난자와 정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자는 정자보다 크기가 1000배 이상 크다고 하고 무게로 따지면 10만 배 이상 무겁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난자가 있는데, 이 난자를 싸고 있는 투명대라는 젤리 같은 두툼한 보호막이 싸고 있고, 또 이 투명대 겉에 마치 우리 에어 뽁뽁이가 감싸있듯이 많은 세포들이, 방사간 세포, 낭부세포 같은 세포들이 이 소중한 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가 난자를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 난자를 만나기 전에 이 두툼한 방어벽을 통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정자 머리에 30배에 해당하는 두께를 뚫고 들어가야만 정자가 난자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건너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성의 생식기, 질은 높은 산성 환경으로 되어 있고, 외부에서 세균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산성 환경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여성의 이 질 속에 들어가게 되면 활동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또 자기 키에 비해서 아주 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난자를 싸고 있는 두툼한 막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 정자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자가 이 난자의 두툼한 이 막을 통과하기 위해서 머리에 특수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첨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첨체가 어떤 폭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적절한 때 반응을 해서 이 난자의 벽을 뚫어야 되는데, 이 첨체 반응이 난자를 만났을 때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만나기도 전에 터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첨체 반응이 적절한 시기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정자가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야만이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자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를 보게 되면 자궁의 길이는 이동 거리가 약 80cm 정도 되고, 또 나팔관의 이동 거리는 약 10cm, 그래서 약 18cm 정도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첫 사정 시에 이 질 속에 약 3억 마리의 정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질에서 많은 정자들이 죽게 되고 단지 30만 마리만 자궁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 이 가운데서도 단지 300마리 정도만 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몇 마리가 이 난자를 만나게 될까요? 단 한 마리만 난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성공을 해야만 수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자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난자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난소에서 난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이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의 아주 정교한 분비에 의해서 조절이 돼야만이 주기적인 배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것에 문제가 되면은 불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여성분들은 병원에 가서 호르몬 주사를 인위적으로 맞아야만 배란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자는 꼬리 같은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수정이 되어진 이 난자가 이동을 해서 자궁으로 가서
그 자궁에서 아기가 커야 되는데 어떻게 자궁으로 이동할 것인가. 또 이 난자가 사람의 난자는 사람의 정자만 만나야 되고 또 다른 동물의 이상한 다른 동물들이 오면은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올바른 전자를 만날 것인가. 그리고 수많은 막 300마리 정도의 정자들이 막 동시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 중에 단 하나의 정자만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야 됩니다. 만약에 2개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설사 들어온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그 배아가 발생하지 않고 죽게 되는 것이죠. 단 하나의 정자를 만난 다음에 2등부터는 그것을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자를 살펴볼 텐데요. 정자는 남성의 고환에서 약 70일 정도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하루에 약 1억 마리 정도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한 번 남성이 사정을 할 때에 약 3cc 정도의 정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정액 가운데 실제 정자는 약 0.02cc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의 정액 성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자를 보호하는 성분, 알칼리 성분을 띠고 있고 또 이 정자는 아무런 영양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자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성분들이 이 정액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자가 이 산성 환경에 여성의 그 질에 들어갔을 때 이 정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정액에는 알칼리 성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자의 모습인데요. 머리 부분에는 아빠로부터 온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핵이 있고 몸에는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모여 있는데 마치 그 자동차의 엔진과 같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고 꼬리 움직임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분당 약 3mm 정도 이동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 18cm를 약 70분에 걸쳐서 주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핵의 앞부분에 첨체, 어떤 끄트리에 있는 물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첨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마치 폭탄이 담겨져 있는 헬멧을 쓰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두툼한 방어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방어벽을 뚫기 위해서는 특수한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뚫는 물질이 담겨져 있는 그 헬멧이 이 정자의 머리는 부착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각각의 단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복잡한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단계는 수정능 획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가 특히 결혼식장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팬티바람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딱 예식복을 입고 가야지 이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정자도 이 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이제 수정능 획득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과정이냐면 자궁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 이 정자의 머리에는 첨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첨체가 아무 때나 폭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꼭 난자를 만났을 때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정액에는 이 첨체를 안정화시키는 물질들이 부착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자가 정액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첨체 헬멧이 폭발을 안 하겠죠. 그런데 자궁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안정화 물질들을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머리에 있는 안정화 물질들이 이제 다 제거되어져서 이제 난자를 만났을 때 이 첨체 헬멧이 폭발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이 수정화 획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액 속에 있는 정자를 시험관에서 난자와 만나게 하면은 수정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정액 속에는 난자의 머리를 안정화시키는 물질이 붙어있기 때문에 수정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정액을 씻겨내주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자의 머리가 이제 안정화 물질이 이제 씻겨져서 이제 불안정해졌는데 이 나팔관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불안정해진 막으로 칼슘이 이 정자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칼슘에 의해서 이 정자의 움직임이 아주 활발해져서 이 꼬리의 움직임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칼슘이 들어오면서 아주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해서 전자가 난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을 촉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자가 난자에게 다가갔을 때 그냥 무턱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자와 난자는 이것이 만나는 특수한 결합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명대에 결합 단백질들이 있는데 정자의 결합 단백질과 난자의 결합 단백질이 열쇠와 자물쇠처럼 사람은 사람끼리만
또 뭐 바둑이는 바둑끼리만 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결합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동물에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동물에 어떤 정자가 들어오더라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자와 이제 남자가 만나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첨체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머리에 있는 이 첨체 헬멧이 이 폭탄이 이제 터지게 돼요. 그러면 이 헬멧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분비하게 되는데 히알루로니다제 또 아크로신 이런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이것들이 세포들을 녹이고 또 질긴 이 투명대를 녹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라진 그 꼬리의 움직임에서 그것을 방어벽을 뚫고 이제 정자가 난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정자가 난자의 투명대를 만나게 되면 이 첨체에 들어있던 물질들이 분비가 되어져서 투명대와 세포들을 녹이게 되고 그 녹이진 틈으로 정자가 뚫고 들어가서 드디어 정자의 머릿속에는 핵이 난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자의 과정이 마치게 되는데요. 자, 다음에는 난자 측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여성의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난자가 배출되는 배란이 일어나는 배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란과 또 배란되어진 이 난자가 나팔관을 이동해서 자궁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단 하나의 정자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정자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난자 활성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배란되어진 난자가 나팔관으로 이동을 해서 자궁으로 들어가는데 약 7일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자, 이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이 되어지면 나팔관 끝터리에는 난관체라는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마치 무엇처럼 보입니까? 이 난관체라는 구조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야구 블로그 비슷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런 손처럼 생긴 구조물에서 난소에서 난자가 이렇게 배란이 되면 그것을 딱 낚아채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팔관으로 이동을 한 난자가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자궁으로 이렇게 서서히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살펴봤더니 이 나팔관에는 선모들이 있는데 이 선모들이 한쪽 방향으로 자궁 방향으로만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강아지 풀 가지고 놀아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서울에는 강아지 풀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강아지 풀이 뭔지 아세요? 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천천히 선모들의 한쪽 방향에 이동해서 난자가 자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난자 활성화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자가 난자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이 난자 표면에 과립들이 있는데요. 난자와 전자가 만나게 되면 이 과립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과립들에 나와 있는 물질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바로 난자를 싸고 있는 투명제를 단단하게 만들고 결합 단백질을 파괴함으로써 더 이상 2등 이후로 들어오는 정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순식간에 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1등만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특히나 이 난자는 1등만 좋아합니다. 그 과정을 보시게 되면 이 난자의 표면에 이런 과립들이 있고 정자가 난자를 만나게 되면 이 과립에 있는 물질들이 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투명대가 단단해지고 결합 단백질이 파괴됨으로써 1등이 들어오자마자 2등으로 도착한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순식간에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 얘기를 들으면서 수정 과정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 하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정이라 한다면 정자, 난자가 그냥 만나면 되는 거지 뭐 간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수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이 정교한 과정들 하나하나가 완성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과정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불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야만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 과정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이 저절로 진화해서 태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진화에 의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수정 과정이 하나하나 과정이 완성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렇게 가상으로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처음 만들어진 이 정자들이 아무 준비 없이 여성의 생식기로 들어갔다가 전부 여성의 그 산성 환경에서 다 몰살을 당할 때 마지막 죽는 정자가 무전을 해가지고 이대로 오면 다 죽습니다. 알칼리 지원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무전을 해가지고 이분대가 이제 출정을 해서 알칼리 지원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난자를 만났는데 또 아무리 막 공격을 했는데 그 방어벽을 뚫지 못하고 다 장렬히 사나우면서 또 마지막 무전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머리에 폭탄을 달고 오세요. 무전을 하고 막 그랬을까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진화에 의해서 첫사람 인간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임 부부가 돼서 인간은 지구상에 멸종을 했을 것입니다. 이 수정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놀라운 피조물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궁에서 나팔관을 찾아가고 있네요. 나팔관의 선모들을 볼 수 있어요. 수억 개의 정자 중에 단 하나의 정자만이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자의 머리에는 핵이, 난자의 핵과 만나는 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모의 이동에서 자궁으로 이동을 해서 약 7일에 걸쳐 자궁에 가서 착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차가 되면 심장이 뛰고 12주차가 되면 성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16주차가 되면 태동을 느낄 수 있고, 자, 이제 마지막 출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힘들게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드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가 태어날 때 굉장히 힘들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도 이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험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 탄생의 순간을 거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해서 이제 아내와 남편이 되어서 또 새로운 생명을 가졌을 때 또 이런 놀라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또 후세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닌 기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카피가 적혀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죠. 참, 우리 수정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인체의 이런 정교한 설계, 수정 과정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과정들을 볼 때 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사회에 지금 낙태가 참 만연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언제부터가 사람일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 내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나를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때에 참 수정의 순간부터 새로운 하나의 생명체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라고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또가 당첨되기가 그렇게 힘들지만 8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태어난, 내가 이 생에 태어난 확률을 계산해 본다고 한다면 남자가 정자를 평생 약 4천억 개 정도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여성은 약 200만 개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곱하는 확률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정말 놀라운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태어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생각을 참 해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신 것이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식묘막측하심이라. 참 수정의 순간부터 여러분이 태어날 때까지 또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지으심이 정말 식묘막측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서 바로 나를 또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체가 또 내가 하나님이 없이 저절로 진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진화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화해야 맞을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원칙을 쫓아서 전투력이 뛰어난 인간만이 남아서 막 싸움 잘하고 막 뛰어난 운동선수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을 봤을 때 우리 인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진화론에 의한다고 하면 우리가 받고 다니는 흙이나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나 똑같이 진화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나 짐승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나 짐승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짐승들이 행동하는 것 같이 행동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본능에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인간의 성도 동물들의 성과 별 차이가 없다.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이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 성도 짐승들의 성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담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고민하시나요? 하와의 남편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 하와를 만들어줬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를 만드셨을까요? 최소한 갈비뼈가 24개 있으니까 최소한 갈비뼈 다 뽑으면 24명의 여성을 만드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여자 하와를 만드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하고 자녀를 맺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성경과 상관없이 이 짐승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의 모습이 노세 때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롯이 살았던 이 소돔성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성입니까? 성적인 타락, 특히 동성애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이 마지막 이 세상도 이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성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우리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롯의 가족을 생각할 때, 이 롯의 가족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의 딸들이
이 소돔성에 있었던 그런 성적인 타락한 가치관 등을 배워서 나중에 이 소돔성을 탈출했을 때 이 딸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잘못된 자녀들을 낳게 됨으로써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냥 고통의 씨앗이 되는 슬픈 결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소돔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이 롯의 딸들과 같은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죠. 서울광장에서 뭐가 있죠? 휘어 축제가 있잖아요. 아침에 자매와 거기를 잠깐 보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순진한 젊은 여러분과 똑같은 청소년들이 막 즐거운 마음으로 막 그걸 준비하고 막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그 건너편 독수궁 문에서는 또 이제 반대하는 분들의 모임이 또 준비되어지고 있었는데요. 참 혼란한 가운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바르게 알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배우시고 잘 배우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1교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